예, 그러면 이어서 계속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칠판을 보면 아까랑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거 찍느라고 1시간 단위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어요. 아예 어디 회의실 같은 거 잡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방이 오늘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다니면서 조금씩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다가 뭐 실수라던가 선생님들이 좀 말 거르는 것 그런 거 좀 좋게 봐줬으면 해요. 네.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고 바로 13번부터 14번, 15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1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걸 보자마자 좀 많이 당황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문법인데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나 싶어서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법입니다. 문법인데 문법에다가 독서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서 캐치하고 그거를 이 문제들에 적용을 하려면 먼저 독서를 해서 이 내용들을 읽어서 그 독서 내용을 적용을 시키자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건 상당히 얕은 문제예요. 사실 이렇게 길게 1문단, 2문단, 3문단 뭐 펴주고 이런 얘기 하실 거 없이 그냥 개념만 설명하면 5줄이나 6줄 거기다 선생님 부가 설명만 좀 하면 그렇게 끝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다 준 거는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이걸 읽고 빨리 뭐가 무슨 내용인지 캐치를 할 수 있는지 독서 능력을 같이 알아보겠다는 그런 평가자의 의도죠. 그거를 잘 짚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읽으면서 얘기를 할 건데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어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색을 좀 바꿀게요. 어근입니다. 이 어근과 어근 얘기는 좀 긴 얘기가 될 거라서 옆에 타 한번 써볼게요. 어간은 색을 좀 바꿔야 되겠다. 잠시 여기서 지우고 어간을 먼저 좀 써보려면 여기서 이렇게 쭉 넓혀서 여기다가 이 어간과 어근들은 각각 대응되는 짝이 있어요. 일단은 들어만 두세요. 어간은 해당되는 짝으로 어미가 있습니다. 잘 보이세요? 어가가 어미가 있고 그리고 어근은 접사가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어간은 바로 좀 길게 쭉 빼서 얘기를 하면 어간은 용언에서 활용을 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변함 없음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어미는 어떻게 되느냐? 어미는 변합니다. 변해요. 이 두 가지가 짝을 이루는 거예요. 선생님이 예시를 좀 하나 들어볼게요. 이를테면 뭐가 있을까? 여기서 높다가 있죠. 마침 높이 있으니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일 먼저 높다가 있어요. 이게 어간입니다. 그리고 다가 어미예요. 그럼 이제부터 이걸 쭉 활용을 해보면 높다뿐만 아니라 높고 혹은 높은이 혹은 높아서 등등 여러 개가 다 있어요. 그럼 쭉 살펴보시면 높은이, 높아서, 높고, 높다 보면 이렇게 앞에 높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쭉 갑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은이, 아서, 고, 다 해당하는 의미나
문장에서의 기능에 따라서 변해요. 이게 바로 어감과 어휘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감과 어미는 조금 더 심화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나중에 대학교 때 국어 쪽을 전공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로 이게 좀 좁아서 잘 안 써지는데 잠깐만요. 형태론입니다. 형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나 그런 짜임새, 단어의 변화 형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학문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국어 쪽 관련 전공하시게 되면 이 형태의 얘기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가는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어미는 변하는 것. 이 두 가지 차이를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이게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서 그러면 어감과 어미에 대해 설명 여기까지 하고 잠깐 지우고 어근과 접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어감과 어미에 대해서는 형태론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근과 접사는 대체 뭐냐? 얘는 좀 특이한 게 의미론입니다. 의미론이 하는 것은 좀 두루뭉실하지만 국어에서 어떠한 단어나 형태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 의미가 유지되고 변화되는 것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이 의미론에 따르면 어근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요. 어근은 바로 단어의 의미 중심 단어의 의미의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높다를 다시 가져와 보면 이 높다 높다에서 의미 중심이 뭔가 같아요? 맞아요. 높이죠. 이 높고 높으니 높아서 높음으로 높다의 높 어떤 것이 크거나 키가 크거나 그런 높다 할 때 그런 높 그게 바로 높이입니다. 이게 어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반대로 접사는 뭐냐? 접사는 단어의 부수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수적 의미라 하면 문장이 아니라 단어의 중심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져도 그 단어의 중심 의미 자체는 별로 지장이 없거나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예시 하나 들어보면 접사가 붙은 단어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시누이 혹은 시어머니. 그럼 앞에 있는 시를 한번 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시누이, 시어머니. 앞에 여기 시를 빼도 우리가 뭔 말인지 알죠? 누이, 자기 누나나 그런 형제자매들. 시어머니. 어머니를 뒤에 앞에 시를 빼도 알잖아요. 어머니인 거. 그런데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시어머니, 시집살이의 그런 어머니들. 누이는 누이인데 시누이, 자기가 시집간 그 집안의 딸, 형제자매들. 그런 의미를 더하는 게 접사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어근과 접사 그리고 어감과 어미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봤는데요. 일부러 빨간색이랑 파란색 이렇게 다른 색으로 쓴 이유가 두 가지가 하나는 형태론이고 하나는 의미론이에요. 개념 접근이 완전히 달라요. 비슷한 얘기가 같지만 그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어근과 어간 비슷한 얘기겠구나 하고 접근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소개를 한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닌 것이 잠깐만요. 이거 좀 지우고 어근과 접사, 어간과 어미 사이에는 한 가지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거를 중요한 거니까 잘 봐주세요. 어간이 있는데 어간은 어근 플러스 접사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를 모르면 어간과 어근에 대해서 계속 헷갈려요. 방향을 못 잡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서 붙는 게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치솟다. 이 치솟다란 단어는 어간은 치솟이에요. 그리고 어미는 다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어근과 접사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어근은 색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어근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치솟입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잘못 말했네요. 어근은 솟입니다. 솟다, 솟아오르다 그 할 때 솟입니다. 그리고 접사는 바로 치가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럼 왜 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는 구절접사라고 해서 나중에 또 배우는데 다는 어미입니다. 근데 어미는 이 어근과 접사 개념을 접근할 때 굳이 따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어미를 구절접사 개념으로 다시 배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런 게 있다고만 알아두시고 중요한 것은 중요한 핵심 의미인 솟이 있고 부수적인 의미인 치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간과 어근을 이렇게 쭉 써놨잖아요. 선생님이 살펴보면 어간은 치솟이고 어근은 솟입니다. 그러면 뭐가 붙었어요? 접사가 붙었죠. 그러니까 치 플러스 솟, 이게 접사, 이게 바로 어근이죠. 해서 치솟이 잘 보시나요? 선생님 좀 많이 뺐는데 치솟이 바로 치솟이 바로 그러니까 어간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주의를 할 게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접사에 괄호를 쳐놓을게요. 왜 괄호를 치냐면 어간은 어근 플러스 접사가 공식입니다. 공식이 있는데 가끔 예외가 있어요. 모든 단어에 다 우리가 시어머니, 시누이, 치솟다, 치솟아오르다, 치다 뭐 그런 게 다 붙는 건 아니잖아요. 접사가 항상 붙지는 않아요. 접사가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 공식이 성립이 돼요. 어간이 어근이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만 해도 여기 높다고 있죠. 높다에서 높다의 어간은 뭐예요? 높이죠. 그리고 어간도 둘 다 높이 똑같잖아요. 둘 다 의미 중심이고 변하지 않아요.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어간과 어미, 어근과 접사 이런 얘기를 다 고려할 때는 이걸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어간은 어근 플러스 접사인데 가끔 접사가 없는 단어도 있다. 그때는 어간과 어근이 동일하게 됩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이 본문과 똑같은 얘기예요. 어근과 어미, 어근과 접사, 그리고 어간은 어근 플러스 접사가 얘기인데 그거를 조금 더 짧게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앞에서 이런 문제는 좀 치사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했던 것처럼 앞에서 분석을 하지 말고 어근과 접사, 어간과 어미 이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 딱 보고 어간과 어근 나왔네? 그리고 어미 나왔구나. 접사. 이게 형태론이랑 의미론 얘기구나. 그러면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그냥 문장 내려서 높다의 높은 단어가 활용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 2번 아니면 3번이겠구나. 그리고 어간. 단어를 구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바로 어근이죠. 이렇게 10초 만에 정답을 캐치를 해낼 수가 있어요. 되게 빠르죠?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치사한 문제가 많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일부러 느리거나 아니면 용어를 바꿔버려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래서 문법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자기가 배운 지식을 충분히 쌓고 문제를 보자마자
의도를 캐치를 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캐치를 해내면 해낼수록 문법에서 드리는 시간이 짧아져요. 문법은 어떻게 보면 수학이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가 공식을 알고 정확하게 알수록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를 살짝 지우고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기억과 니은에 들어간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이 높다의 높은 단어가 활용될 때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계속 높을 유지하죠. 그리고 단어를 구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바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런 게 어간과 어간이 아니라 어근이 똑같은 형태의 단어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계속 시험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써주지만 어간은 어근 플러스 접사인데 접사가 생략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간과 어근이 같아지는 경우가 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럼 14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4번을 좀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어간과 어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하는데 여기는 이제 좀 더 접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는 단어. 또 나왔죠?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는 단어들. 그러니까 접사가 없는 단어를 찾는 거예요. 이게 조건 A입니다. 그리고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지 않는 단어들.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지 않는 단어는 뭐예요? 일치하지 않으니까 뭐가 더 붙었겠죠? 접사가 붙었다는 얘기예요. 접사가 O. 이게 그 중에서도 어간의 앞이나 뒤에 접사가 결합한 단어. 그러니까 이게 접사가 있는 경우. 그런데 선생님이 앞에선 접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한 단어라고 그랬죠. 선생님, 어근이 한 단어에 두 개가 있어도 되나요? 예,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나중에 가시면 합성어, 파생어라는 개념으로 배우는데요.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새로운 단어, 그리고 파생어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워왔던 어근 플러스 접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저거만 두세요. 이건 합성어입니다. 이 어근 플러스 접사가 붙은 이 내용은 바로 파생어예요.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 중요한 것은 어근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조건을 다 봤으니까 이제 보기를 하나씩 살펴봅시다. 맨 먼저 A를 보시면 휘 감다가 되어 있는데 이 휘는 접두사예요. 그러니까 접사죠. 앞에 부는 접두사입니다. 그러니까 접사가 있어요. A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벌써 A가 되겠네요. 이렇게 바로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답은 2번이 잘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하다는 그대로 잘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B를 보시면 먹히다가 있어요. 먹히다의 히는 피동접사입니다. 접사 중에서도 피동접사라는 것인데 피동접사는 내가 남에게 당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피동접사를 한번 좀 써놓을 건데 피동접사는 이, 히, 리, 기 등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찾아보면 더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은 이런 피동접사들을 따로 기억해 두세요. 왜 따로 기억해 두냐면 우리가 국어 문법에서 피동과 관련된 문장들이 굉장히 자주 출연합니다. 단골이에요. 근데 그 단골 중에서도 우리가 이걸 피동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피동 접사가 붙었잖아. 이, 히, 리, 기. 그렇기 때문에
피동분을 구별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B를 보시면 치솟다. 뭐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앞에 접두사가 붙었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번을 보시면 검붙다가 있는데 이거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얘는 접두사가 아니에요. 하나의 어근이 붙은 겁니다. 우리가 검붙다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검붙다 바로 검다 그리고 붙다입니다. 검다 붙다를 하나로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새 단어로 만든 거죠. 이런 게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10원도 맞는 얘기입니다. 답은 A이고요. 이렇게 어근과 접사 그리고 합성어와 파생어가 있다는 것 그리고 피동접사 E, A, 이 네 개가 있다는 것 이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게 자꾸 떨어지네요. 여기가 지금 좀 시설이 많이 연락해요. 좀 화면이 흔들리거나 선생님이 불편해서 글씨를 아래에 좀 당겨 쓰는 게 있는데 그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15번을 좀 살펴볼게요. 자, 15번.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와 있어요. 목적어는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이다. 아, 뭐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예시 하나로 바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예시가 좋을까? 가장 대표적인 게 철수. 우리가 국어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는 철수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철수는 천수가 아니라 철수. 그래. 철수는 밥을 먹는다. 이 목적어에서 말하는 서술어는 바로 먹는다입니다. 철수는 먹는다. 먹는데 그 먹는다의 동작이죠. 그럼 이 동작에 대한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밥을이 됩니다. 얘가 바로 목적어예요. 그리고 목적어에는 목적어를 나타내는 해당하는 조사가 있어요. 바로 목적격 조사 을과 을입니다. 지금 이 개념을 전부 이해를 하지 말고 선생님이 예시줬던 문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건 동작이고 그 동작이 되는 대상이 되는 그런 것들 문장 성분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왠지 모르겠지만 을이랑 르이 자주 붙는다. 그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나중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업을 나갈 때 이 내용이 다시 되살아나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 맛보기에 불과해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러면 문장에서 목적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걸 잠깐 지울게요. 자, 지우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예시들이 나와 있어요. 체험 플러스 목적격 조사 을. 이건 아까 말했던 밥 플러스 을이 됩니다. 체온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서 주로 핵심 성분이 되는 것, 주어나 혹은 목적어. 목적어가 되는 성분들을 바로 체온이라고 합니다. 주로 명사나 대명사들이 여기 많이 위치해 있어요. 혹은 수서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본격적으로 어휘 분류에 들어가면 배울 겁니다. 일단 알아만 두세요. 밥, 을이 있고 체험 플러스 특정한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가 있어요. 보조사라고 하니까 우리가 조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조사에 대한 얘기 여기 좀 땡겨서 쓸게요. 조사는 어떤 단어 성분에 붙어서 문장에서 특별한 어떤 역할을 하게 도와줍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목적격이라고 했죠. 문장의 목적어가 되는 역할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격만 있는 게 아니라 주격도 있어요.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부사격도 있고 관형격도 있어요. 예시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목적격 주어는 아까 말했던 밥,
플러스 을. 주격으로는 철수 가. 부사격은 주로 애가 있고 뭐뭐에. 그러니까 뭐뭐에 할 때 그 애죠. 뭐뭐에 간다. 관형격은 뭐뭐의가 있습니다. 나는 한국의 남자 할 때 그 의가 바로 관형격이에요. 이 기능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비교하면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된 얘기를 쭉 하고 나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그럼 조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조사는 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조사는 먼저 제일 먼저 쓰는 격조사가 있어요. 이게 아까 짚고 넘어간 거죠. 격조사가 있고 그리고 보조사가 있어요. 보조사뿐만 아니라 제3으로 접속조사도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다루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접속문에 대해서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럼 격조사와 보조사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격조사는 문장의 격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형식이죠. 반면 보조사는 어떠한 실제적인 의미를 더해요. 그러니까 의미 쪽이죠. 이 형식이라는 의미가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으로 격조사는 이거 좀 빼고 격조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격조사가 없어도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철수는 밥을 먹는다고 하는데 철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철수 밥 먹는다. 이거 틀린 문장이라는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철수밥 먹는다, 나 집 간다 쓰잖아요. 써도 의미가 성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형식이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인 의미가 없고 그냥 문법적인 기능만 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도 이 자리에 있으면 여기는 뭐 주격이 있고 여기에 목적격이 있고 당연히 있는 거잖아. 그런데 뭐 안 써도 뭐 무방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보조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썼으면 그대로 써야 돼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철수는 밥만 먹었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철수가 먹긴 먹었는데 밥만 먹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걸 철수는 밥 먹었다고 써버리면 밥만 먹었다는 강조가 안 돼요. 내가 먹긴 먹었는데 철수가 먹긴 먹었는데 밥만 먹었다가 아니라 밥 먹었다. 그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조사는 생략이 안 됩니다. 바로 의미를 더하기 때문이에요. 의미가 있으면 그 자체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격조사와 보조사와 이 차이는 이것도 시험 단골이에요.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격조사 보조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해봤는데 이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마저 풀어봐야겠죠. 그렇다면 체언 단독. 여기서 체언 단독을 써왔는데 예를 들면 밥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이건 눈속임이에요. 실제로는 체언 단독이 아니라 생략이 된 겁니다. 밥을 생략이 됐는데 그냥 뭐 체언 단독만 있으니까 너가 조사가 붙는 건 확실하지만 그냥 단독이 아니냐 이렇게 강조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체언 플러스 목적격 플러스 목적격 조사 이런 건 이런 예시가 있어요. 나는 밥만을 많이 들어봤죠?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 나는 너만을 싫어한다. 이런 건 주로 강조를 할 때 두 가지를 같이 씁니다. 물론 생략도 가능해요. 그냥 쓰고 밥만 이런 식으로 써도 되죠. 다 자기 표현이 나옵니다. 다만 보조사만 붙었을 경우에는 이 경우는 생략이 안 된다는 거죠. 밥만
이때 붙었으면 만은 생략이 안 되고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잘 알아두세요. 이렇게 쭉 알아봤는데 그럼 이제 밑줄 친 부분에 기억이나 뒤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야겠습니다. 기억을 먼저 살펴보시면 기억의 예로 특정한 의미에 더해주는 보조사가 있다고 했죠. 산책을이라고 했어요. 을은 뭐죠? 격조사잖아요. 목적 격조사예요. 그럼 바로 틀렸죠. 1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번을 보시면 기억의 예로 이사 도라고 되어 있네요. 도는 보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동반의 의미에 더하는 특정한 보조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맞는 얘기예요. 디귿 니은의 예로 꽃구경을 넣을 수 있다. 꽃구경은 하나의 체온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니은의 예로 배낭여행 똑같이 체온이죠. 맞는 얘기예요. 디귿의 예로 한길만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길 플러스 만 플러스 을 이것도 그러니까 체온의 격조사 보조사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 일단 둘 다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디귿의 예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